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오늘 제1차 물가 관계 차관 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에서 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사업 발굴부터 금융 지원까지 지원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올해 1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당국 수뇌부가 새로운 전략 무기를 예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 등과 관련해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대한 높은 상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과 이라크군 최고 사령관이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공습 직후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4.4%가 올랐고 WTI 원유 선물 가격도 전날보다 4.3%가 올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후송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당과 협력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마련했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죠. 미국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의 좋은 흐름을 미국 증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우리 시장은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았는데 이란 사령관의 피습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중 한때 지금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출렁이기 시작했었는데 상승폭 내줬던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코스닥도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돌발 악재가 시장을 움직이게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끝날 소재인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을 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무역 협상에 대한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2차가 남았습니다. 1차보다 2차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시장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들인데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잠시 뒤에 저희가 특집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해답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부터 잠시 점검합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가 2176 상승 전환에 성공은 했는데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면 2200선 위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한번 부러집니다. 이때가 이제 공습을 했다. 미국이 바그다드 공항을 피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격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령관도 사망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WTI부터 해서 급등을 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내려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점 찍고 그래도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수급 주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고요. 기관이 팝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은 주로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투자 쪽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팔고 현물은 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계속 빠지네요. 11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2만 원을 좀처럼 깨지 않던 현대차가 12만 원 깨고 내려와서 어느새 주가가 11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LG화학 빠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포스코는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LG생활건강은 지금 보합인 가운데 신한지주, KB금융, 금융주들이 오랜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23만 3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코스닥도 670선 지켜주곤 있는데 오늘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조금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678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러지면서 갑자기 10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668까지 밀렸던 시장 지금 670은 회복을 했는데 투심 자체는 조금 얼어붙은 상황이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 같이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의 하락은 주로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낙폭이 심화가 됩니다. HLB 많이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HLB 빠지면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빠져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펄어비스만 올라가네요. 6위부터 10위 잠깐 보도록 할까요? KMW 어제 급등했다가 빠지는데 오이솔루션 뭐 비슷한 섹터의 RFHIC 전부 다 하락 추세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LB 빠지면 헬릭스미스 같이 빠집니다. 신라젠도 같이 빠지고요. SK머티리얼즈 하락하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올라가는데 메디톡스는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업종 가운데 유일한 상승 보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휴젤도 빠집니다. 같은 섹터지만 이제 메디톡스와 휴젤이 좀 따로 움직이는 것들이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지온도 같이 빠집니다. 메지온은 사실 13만 원 정도까지 최근에 찍고 다시 반등을 좀 강하게 한 상황이고요. 원익 IPS, SFA, 젠백스 모두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오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제 정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요. 유가 상승하고 달러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시장의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했는데요.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에 오후 들어 상승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코스닥은 파란불을 켰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LG이노텍, 솔브레인, 한국테크놀로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인데요. 고순도 불산 대량 생산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2.73% 올랐습니다. 86,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가가 쭉 밀려 내려오면서 현재는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최근 불산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고순도 불산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뤄낸 첫 번째 자립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는 올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예산으로 2조 1천억 원을 편성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한국테크놀로지는 오늘 장중에만 가격이 30% 넘게 변동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9.56% 내렸습니다. 1,94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 2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중국의 샤오미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샤오미 제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공식 공급하게 되는데요. 샤오미 제품의 국내 출시를 위해서 패키지 한글화 작업과 인증 절차를 진행한 후에 본격적인 제품 출시와 마케팅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급격한 주가 변동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한국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국내 수혜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0.72% 소폭 올랐습니다. 14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최저가 13만 9천 원, 최고가 14만 3천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5개의 아이폰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출하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부품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LG이노텍은 애플의 신형 아이폰 4개의 카메라 모듈을 독과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애플 관련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금요일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수출 동향 더불어서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지난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도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작년 한 해 한국 수출을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우울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작년의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정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작년에 연간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5,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감소를 재작년 대비 감소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두 자릿수의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특히 무역 규모나 수출액 증감 추이 모두 다 확연하게 2017, 2018년도 대비해서 꺾이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2016년도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한 100억 달러 넘게 거기다가 반도체 업황 부진이 가장 큰 타격이었죠. 328억 달러 정도 추산하고 있고요. 유가 하락으로 한 130억 달러 정도 수출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서 부진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이제 수입도 한 6% 감소를 하면서 5천억 달러대로 나오다 보니까 수입도 당연히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성품을 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진도 같이 연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줄고 이어졌던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무역 수지의 흑자도 많이 줄어들었죠. 한 390억 달러 정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남유럽 재정 위기가 이어졌던 2012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들 일단 작년에 대한 성적표를 얘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품목별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휘청이다 보니까 한국 수출이 힘들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이 반도체 수출 물량은 그렇게 크게 안 꺾였습니다. 한 7.9%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수출 금액은 한 25%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 P 곱하기 Q, 그러니까 즉 물량 Q는 늘었는데 P가 더 많이 하락했다. 즉 반도체 가격이 하락폭이 컸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올해는 반도체 가격만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반도체 업황 살아나고 한국의 수출 동향 좋아지고 이럴 수 있는 여파의 첫 단수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 관련된 가격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컴퓨터나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석유 제품 모두 다 좀 부진하다 보니까 20개 품목 중에서 14개가 부진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한 16%, 특히 한국이 교역 비중이 25%나 되는 나라 쪽에서 이렇게 한 16% 정도 감소한다. 그러면 타격이 크겠죠. 게다가 유럽연합, 일본 모두 어떤 부진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한 0.9% 증가를 했고요. 특히 아세안이 비중이 한 20%를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가 신남방 정책과 함께 아세안 국가를 챙긴다라는 관점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아세안 쪽에는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가장 큰 역할을 수출기지 쪽으로 많이 한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수출 동향만 따로 띄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12월 달 수출 동향은 5.2% 감소로 7개월 만에 한 자릿수 감소대로 들어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계속 두 자릿수대 감소 대비해서는 이게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중국 수출이 3.3% 증가로 나오다 보니까 14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되는 부분들,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 합의되는 부분들 이런 쪽이 다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되면 반전이 이끌어진 만큼 올해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 수출은 한 3% 정도 늘어난 5,600억 달러 정도까지 전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지표가 개선되죠. 게다가 반도체 관련돼서도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적어도 5%에서 12%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도 같이 커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또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어떤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확장세로 나갔을 때 한국의 수출도 이와 유사하게 같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어떤 중국의 제조업 지수보다 아직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확장세가 50대 이상에서 안착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에 따른 변화는 좀 더 한국 수출 쪽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마 정부도 상반기에 무역금융이나 해외 마케팅 쪽에 예산을 60% 이상 집중해서 이런 회복세에 도움을 가하겠다라고 나오는 만큼 일단 변화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품목별로 봤었을 때 올해 수출 관련돼서 반도체 그리고 선박, 바이오헬스, 2차 전지는 호조를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 쪽에서 사야 될 섹터는 정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면서 관련된 종목들 찾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석유 제품, 철강, 디스플레이나 섬유 쪽은 부진할 것이다. 그러면은 또 피해야 될 업종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얘기 나오잖아요. 뭐 작년 연초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체크 포인트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네, 테슬라는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되는 가장 핵심적인 또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종목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여파가 연결될 수 있는 쪽은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의 강세를 바라보면서 저희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보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작년 6월달에 한 178달러대에서 어제까지 나온 가격 보면 430달러대, 거의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써나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 트럭, 사이버 트럭을 공개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오는 모델들이 좀 더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다는 관점들이고요. 또 내년에는 SUV 모델 Y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의 신공장 이제 거의 시험 생산 이후에 조만간 이제 상용화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독일의 베를린 공장도 신설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글로벌 다변화된 정책 쪽에서 그동안 테슬라를 바라볼 때 차는 뭐 이쁘고 전기차의 효율이나 효능 상당히 좋다고는 보여줘도 중요한 테슬라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충분하게 대량 생산 체제를 가져가서 이를 좀 끌어내는데 여러 가지 좀 제약 요인이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마 공장도 여러 다변화를 시키고 모델도 세분화시키고 이런 관점 쪽에서 이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끌어내면서 실적 자체도 이제 약발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전기차 관련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은 지금부터는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난 한 2, 3년간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개화기로 들어서면서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일 것 같긴 한데 막상 내가 사려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 가격이 2차 전지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비싼 부분 때문에 망설여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한 2, 3년 사이에 제조사 입장들에서는 오히려 어떤 투자를 확대시키고 그에 따라서 충분히 수율을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현상과 함께 올해는 또 유럽에서 전기차가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강한 고급형 모델이 나오면서 어떤 EU 정책과 맞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중국도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동안 배터리 쪽은 규제로 그래서 자국산 배터리를 육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가 이제 어느 정도 대중화가 들어오겠다고 싶어서 이제 무한 경쟁 체제로 바뀌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장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기차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다시 봐야 된다.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도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섹터도 올해 수출에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된 섹터 종목들 충분히 찾아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삼성 SDI나 LG화학이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는 있지만은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세분화됐을 때 어떤 소재 관련된 쪽의 종목들 대표적으로 M+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이다 보니까 요즘 대세로 가고 있고요. 또 PNT나 천보 이런 종목들도 장비나 아니면은 또 천보 같은 경우는 전해질 관련돼서 증설을 하면서 계속 모멘텀을 모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 쪽에서도 기회 요인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이야기까지 함께 자연스럽게 넘어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이슈 칼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특집으로 이슈 칼럼을 준비해 봤고요.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이제 받아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게 이라크 사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라크 네. 사태, 이란 사태 뭐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라크 사태가 먼저 나오고 오늘 이란 사태가 불거진 거잖아요. 네. 이거 좀 묶어서 한번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가지고 네. 대선에 사실 나온 거잖아요. 예. 뭐 연초고에서 예. 원래 제가 화요일 날 나오다가 오늘 이제 특별히 뭐 특집으로 예. 준비한다고 오전까지만 해도 한간 얘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세계 예. 증시들 잘 뭐, 가죠. 뭐 차트들 들다 보면서 뭐 어떤 상황인가, 미국 무역 수지는 어떤가 이러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 어제에 우리 서울시장만 좀 따당하긴 했습니다만 예.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거의 1~2%대 급등했죠. 급등으로 새해 첫 거래를 시작했고 예. 오늘 거기에 우리도 어제 낙폭 갖다 다 만회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순식간에 지금 이게 한 11시 무렵부터 해서 반전이 된 게 쫙 밀렸어요. 네. 결국은 그 흐름을 한번 보시죠. 예. 자, 주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습격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흐름이 지난달 27일 날, 자, 뭔가 무장 세력인데 이 이슬람 무장 세력이에요. 그쪽에 시아파 쪽. 예. 이라크 내 키르쿠크, 이거는 굉장히 요충지이기도 하고 자주 이라크 관련한 그 중동 지역 기사에서 언급되는 지명입니다. 유전지대고 한데 여기에 미군이 있는데 로켓포가 한 30발 날라왔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미국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미군 4명이 다쳤습니다. 자, 미국은 여기에다가 이제 KH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타이브 헤즈볼라. 우리 헤즈볼라 뭐 얘기는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예. 여기가 연루된 것을 파악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미군이 이라크하고 시리아 국경지대 쪽에 있는 이 헤즈볼라의 거점 5곳을 공습해서 뭐 보도에 따라서는 25명이 죽었다 그리고 수십 명이 다쳤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됐고 여기에 대한 그거죠. 항의 시위로서 이라크 내에 이란 쪽에 이라크하고 이란은 이란과 이라크가 이른바 시아파의 맹주죠. 그렇죠. 그죠? 시아파의 맹주고 사우디 쪽 수니파죠, 이쪽이 거기는. 수니파고 그리고 그 IS는 이른바 수니파의 그렇죠. 극단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이란 이 시아파 민병대를 폭격했다고 해서 이제 시위대가 항의를 하다가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에 진입했습니다. 이 그린존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이라크전 우리가 사담 후세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거. 그 미국 대사관을 갖다 싸고 있는 그린존이라는 데가 있고 굉장히 경계가 삼엄한데 예. 이날따라 이상하게 이 시위대가 미 대사관에 접근하는 게 쉬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자, 트럼프는 즉각 이란을 배후로 지목합니다. 사태는 이라크에서 벌어졌어요. 이라크 내에 있는 예. 미 대사관을 갖다가 이라크 사람들이 피격을 했는데 이란을 배후로 지목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뭐 25명이 죽었네, 전사들이 죽었네 이런 얘기들. 네. 트위트 보세요. 이란이 미국 사람을 죽였다. 이 민간인은 무슨 뭐 그 계약자 뭐 이렇게 무역 거래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리고 이란이 오케스트레이팅 하고 있다. 오케스트라처럼 전체를 조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뒤가 이란이라는 거네요. 뒤가 이란이라는 예.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현재도 그러하고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했다 수시간 동안 safe 대문자를 썼네요. 안전하다. 예. 안전하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이 트위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란은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들은 이란은 말이에요. will pay a very big price라고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대문자가 나오죠. 큰 대가를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것은 워닝이 아니다. 경고가 아니고 it is a threat다. 위협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은 굉장히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무섭죠. 빅 프라이스를 갖다가 결국 누가
이라크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다음에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란의 실세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거셈 솔라이마니가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그쵸. 그것도 이란이 아닌 어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갔다가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뭐 페이크 뉴스는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서 대사관이 피격당하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말이라고 말하라고 그 자기 그 플로리다에 있는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골프 치러 갔다고 하는 나 안 그랬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합니다만 또 요걸 주목하시죠. 예. 엔티 벵가지. 자, 벵가지가 나옵니다. 음. 벵가지는 뭐죠? 2012년 9월에 이라크가 아닌 저쪽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쪽이었죠. 예. 리비아에서 지도상으로 이렇게 왼쪽 위에가 트리폴리, 리비아의 수도. 그리고 오른쪽 저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이 도시가 벵가지입니다. 우리로 치면 부산쯤 되는. 부산. 네, 제2의 도시쯤. 제2의 도시 정도. 여기에 미국 영사관이 있었고 거기에 스티븐스 그 당시 미국 대사관이 벵가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차에 이때는 뭐였는가 하면은 무장 세력이었어요. 단순한 어떤 시위 군중이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된 무장 세력들에 의해서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 이 그 당시 스티븐스 혼란한 와중에 몇 시간 동안 실종되었다가 결국 찾아냈을 때는 이미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 뭐 총을 맞고 이런 게 아니고 화재로 인한 질식사였어요. 질식사.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결국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최고의 외교 참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큐멘터리급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13시간. 예. 요즘 우리 뭐 다 영화 검색해서 보시려면 쉽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그 당시 외교 업무에 저기 최고 책임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갖다가 예. 2016년에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먹었어요. 힐러리가 굉장히 당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그리고 오늘 이 소식이 나왔던 그 샘 솔라이마니 몇 번 제가 언급을 하셨었죠. 언급을 했고 이 이성 장군인가요? 삼성 장군인가요? 자, 이라크 혁명 수비대 내에 쿠드스 군이 가장 정예 군이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 양반은 그동안 보면은 이란 내에 지금 최고 지도자는 그 종교계의 하메네이입니다만 네. 군부 실세이자 어떻게 보면 중동 내에서 중동 영내에서 이란의 위치를 갖다가 굉장히 공고히 하고 그 존재감을 키우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재작년 11월 달에 그때 이란 핵 합의한 거 탈퇴하고 오바마 예. 때 했던 핵 합의 깨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막 가하고 할 때 sanctions are coming 제재가 다가오고 있다 해서 이렇게 왕자의 게임을 갖다가 패러디해서 이렇게 올렸더니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I will stand against you. 내가 당신 갈봐주마. 우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당신하고 상대할 필요도 없다. 나 정도면 된다. 그리고 우리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당신 가까이에 있다. 그 말씀도 그때 드렸던 기억나죠? 예. 몇 가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시죠. 꽤나 트럼프의 어떤 맞상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됐고요. 빅 프라이스를 치르게 됐고요. 이것은 워닝이 아니고 위협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현실화된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거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갖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게 무서워요. 그다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다가옵니다. 엔티 벵가지.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획했을 수가 있습니다. 27일 날 로켓포가 날라왔는 거는 그것마저도 미국이 배후에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소설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29일 날 그러면 공습을 해. 예. 헤즈볼라 기지 한 5곳 공습을 해서 실제 사람들이 그만큼 죽게끔 해. 그러고 나면 뭔가 액션이 나오겠죠. 예. 심지어 그 그린존에 그 경비 삼엄함 그린존에 대사관 쪽에 그렇게
시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게 평소와 달리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펼친 거겠죠. 뭐. 예, 이라크 정부에 감사하는 그런 어떤 표현도 하는데 짜고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솔레이마니가 이란이 아닌 이라크의 그 공항으로 온다는 정보까지도 다 파악했다는 있었던 것이고 실제 드론이었는지 폭격기였는지 미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습이라는 표현인데 예.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음. 중요한 한 8명 정도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 이쯤 된다면은 뭐죠? 벵가지하고는 달라.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와 내가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지. 국민 여러분 보시지. 난 이게 조금 의심이 갑니다. 또 보여주기가 예, 보여주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어쨌거나 작금의 이 흐름이 굉장히 이 목덜미가 서늘한 세력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그 얘기가 댓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금이라도 지금 원한지간이나 뭐 이렇게 예, 함부로 좀 대했던 사람들 대했던 사람들로서는 좀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하다. 예. 그리고 결국 여기서 시장의 반응은 연초 막 달리려고 했다가 이거는 완전 짱돌이거든요. 그냥 멈췄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예. 그리고 사실상 31일 날 그 미 대사관이 피격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북한의 김정은 뭐 신년사가 없었고 예. 새로운 전략적 무기로 뭐 어떻게 선보이니 어쩌니 하더라도 에이 뭐 그 정도 노이즈야 늘 있는 거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3일 만에 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솔레이마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란도 이 와중에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면은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국가적 자존심 그리고 집권 세력의 어떤 국민들을 보고 뭐라고 할 낫지 예의가 않기 때문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시장은 조금은 경계감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 어제 낙폭 이상으로 오르던 지수가 마이너스로 반전도 그대로. 했다가 예. 그럼에도 지금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재료로 인해서 이 랠리가 꺾여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쉽거든요. 지금 이거 돈으로 온 장인데 예. 22가 200억 유로를 풀어 월. 연준도 600억 달러씩 사. 사죠. 인민은행도 지준율 인하. 기준율 인하해가지고 자기들 계산상 한 예. 8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35조 원 정도에 가까운 유동성이 공급된대. 우리 한국은행도 미리 예고하기를 금년에는 적자 국채 발행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걸 갖다가 국채 발행하면서 시중에서 돈 빨아들이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 거니 우리 국채 많이 사줄게.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 얘기까지도 나오는 판에 이런 판에 경기야 진짜 경기가 좋아질지 어떨지는 몰라도 연초잖아요. 지표상으로 나오는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전년 동기비 좋다.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상황. 다 좋을 거라고 했어. 5G가 어떻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해서 애플도 날라오고 다 날라왔는데 이미 기대감으로 뭐로 다 뽑아 먹었는데 또 증시는 거기서 한번 묶고 더블로 가야죠. 실적이 좋아질지도 모르니까 또 가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런 어떤 전혀 작년 말 어떤 투자 전략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진행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쑥 솟아 나오니까. 그런데 말씀 난 김에 안 그래도 지금 여기서 예. 다우존스 보세요. 다우존스 보시면 여기서부터 선이 꺼집니다. 한번 차트 보시면은 예.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해서 선이 꺼지는데 이 추세선 쭉 올라오죠. 예. 자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선입니다. 쭉 올라가네요. 쭉 올라오면은 예.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한번 깨고 내려왔잖아. 깨고 네네.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막히죠. 지금 뭐죠? 또 여선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다들 버겁다고 얘기합니다. 예. 일간, 주간, 월간 할 것 없이. 이 상황에서 지금 이란의 실세가 그것도 미국한테 죽었죠. 선전포고도 없이 이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당했다. 예. 이거 팩팅 같아요.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이란 쪽에서도 그렇게 확인해줬죠. 확인해 줬으니까. 그냥 뭐 저기 빈라덴 어디가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수장했다는 거나 뭐 얼마 전에 IS 수계를 갖다가 뭐 작전을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우리 확인이 안 되지만 뭐 죽었다 이건 치고 확인되잖아요. 죽었다 치고지만 이거는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쯤에서는
한번 그래도 쉬었다 가자가 맞는 시장 반응이죠. 지금 지수 선물 흐름은 다우가 200포인트 이상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아직 시작도 불꽃도 한 번도 그러니까 성냥으로 이렇게 틱틱 하고 있는데 누가 물 뿌려버린 거예요. 붙었는데 옆에서 그냥 침을 뱉은 거죠. 예. 성냥에다가.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좀 마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냥 이렇게 물 붙어 있다가 침 빠져 있다가 이게 물 붙이면 붙어요. 또 나중에 싹 말리면 깨끗하게 이게 마를 줄 알고 지금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시장이 아직까지 힘이 살아 있는 게 코스피가 안 밀려요. 안 아직도 밀리죠. 약보합이고. 플러스죠. 플러스 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또 내려왔어요. 예,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코스닥도 지금 0.5% 마이너스긴 한데 네. 장중에 뭐 바닥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시점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부러져 버리면 조금 월요일 시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자연스럽게 얘기 넘어가는데 네. 이게 1단계 서명은 15일이래요. 예. 이걸로 지금 사실 미국이 간 거잖아요. 이거 갖고 그냥 15일 계속 처음에 15일이 없었고 그러다가 우리 곧 할 거야 그리고 15일입니다. 이렇게 세 번 해가지고 온 건데 그 2차가 문제잖아요. 2단계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부분이 좀 약간 혼선이 있어요. 지금 예. 우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면은 홍콩 언론이지만 예. 중국 본토 쪽이나 이 아시아 쪽에 유력한 매체잖아요. 그렇죠. 자, 류허가 이번 주말 간다. 즉 내일 워싱턴으로 간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중반까지 머문다고 했지만 다음 주 중반 해봐야 1월 며칠인가요? 뭐 7일, 뭐 7, 8일 8일 9 정도?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트위터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1월 15일 날 백악관에서 한다. 서명식은. 그리고 내가 베이징 가서 이제 페이즈 2 시작한다. 협상. 2단계를. 그러면 류허가 가가지고 15일까지 워싱턴에 머물기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길죠. 너무 길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동부, 서부, 시간에 쓸 수 유람이나 좀 다녀오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나바로 얘기도 재밌습니다. 거의 다 됐고 지금 합의문 번역 단계다. 그럼 뭐 며칠 시간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번역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즉 번역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지금 번역 단계다 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조율. 단어 하나, 문장의 뉘앙스 하나도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공을 들이고 있거나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직도 틱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조금 저의 예상을 빗나갔던 것은 2단계를 바로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겁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올라오는 것 갖다가 그냥 뻥카로 인식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 이란 사태만 보더라도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예. 실제 뭐 관세를 때린다 했으면 때렸고 나중에 가서 되돌리는 한이 있고 취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야기했던 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할 모양인데 저는 사실상 지난 10월 11일 날 예. 허겁지겁 그때 막 방송국 카메라도 불러가지고 류허 앉혀놓고 페이즈 1 딜 마무리됐다라고 선언할 때 뭔가 디테일도 없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류허는 앞에서 그냥 약간 애매한 표정으로 있고. 앉아 있고 하길래 양쪽 다 지금 좀 급해서 그냥 덮고 가는구나. 그리고 내년에 가면은 선거 앞두고 더 이상 중국하고 날 세우는 모습은 안 보일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페이스 2로 가겠다는 것이죠. 예. 가겠다는 것이고 하니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서는 지금 또 하나의 지정학적 그거 외에 요즘 시황에서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미중 무역 협상, 트레이드 톡스, 트레이드 워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그 이제 대충 다 된 거야. 이런 어떤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30일 날 장이 살짝 밀리니까 31일 날 15일 날 할게 해서 15일까지는 장 빠지지 마 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이란 사태 이런 거 갖고 장이 안 빠지길 기대하는 거는 말이 안 이상하죠. 되는 거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무역 협상까지도 시작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도 이것이 은근한 불확실성으로 한 번씩 시장 갖다가 흔들 수 있는 변수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든든한 요인 하나는 돈 많이 풀린다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한 거죠. 유동성 공급은 확실하게 된다. 네, 그런 올해만큼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국이 이제 살리기 위해서 돈 풀어가지고 찍고 네. 풀고 사주고 맞아요. 뭐 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고 뭐 중국도 지금 뭐 바우리가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미중 간의 갈등 자체가 결국엔 경제 성장률을 내렸다라고 작년에 뭐 IMF의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도 뭐 마찬가지 스탠스는 좀 가져가겠죠? 그러니 뭐 참 글쎄요. 여기서 진짜 성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글로벌리 성장률을 갖다 끌어올릴, 즉 반평균을 끌어올릴 만한 학생이 없어요. 아, 특출난 선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중국 같은 인도 막 같은 10%씩 팍팍 올라가는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나라들 예. 온통 파디 짓고 그냥 닦으면 길이요 뭐 세우면 집이고 그런 데가 많았던 중국하고 이제는 별로 지방 정부가 팔아먹을 땅도 별로 없는 상황까지 왔으면은 예. 그리고 온통 공급 과잉이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극도의 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 성장률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3% 성장하면은 금리 3% 대주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금리는 계속해서 1%대, 심지어 제로금리에 머물면서 성장이 어떻게 3%, 4% 갔다가 그거야 나바로 같은 사람이 자기가 그 경제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다우 32,000 갑니다. 부르는 게 값이죠. 그렇죠. 내가 보기엔 2%가 3% 갑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하는 이주열 총재가 더 솔직하네요. 2019년도 2% 수치가 나올지 아직 좀 아직도 불확실하다.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그 정도 되면 시장은 알아들어야죠. 총재가 뭐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대충 숫자가 얼추 맞추고 나오는데 뭐 있는데 걔네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지금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 그쵸. 하나의 그걸 주는 거죠. 예방 주사를 넣은 거죠. 예. 그 숫자 나왔을 때 놀라지 뭐 말라고. 1.95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얼추 비슷하니까.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궁금합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채 수익률을 또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이게 쭉쭉쭉 뻗어져 줘야 됩니다. 위로.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희한하게도 이 1.95에서 아직도 몇 달째 막히고 있어요. 예. 1.95에서 막히고 있고 지금 이 부분. 그러니 지금 시장은 희한합니다. 주식 올라요. 주식 오는데 채권 가격도 자꾸 오르려 합니다. 같이 금리가 가려고 그러죠. 예. 빠지면서 오르려 그럽니다. 금값도 올라요? 금값도 올라요. 유가도 올라요? 유가도 올라요. 금값이 올라서 그러면 안전자산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 모든 관건은 여기에 있는 거죠. 달러야. 올 한해는 결국 여기에 달렸습니다. 진짜 달러가 이 뭔가 이 피곤해 보이는 이 추세를 뒤로 하고 진짜 도도한 달러 약세가 제대로 한번 오느냐 말이에요. 도도한 달러 약세가 온다면은 여기서도 닥스도 더블탑에 어떤 우려를 딛고 더 날아가는 거고 상하이도 큰 선 딛고 올라서서니 그냥 쭉쭉 가는 거고 예. 애플은 아찔하고 이러다가 어지러워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냥 쭉쭉쭉 가고 뭐 그런 장이 오겠는데 그 모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달러요. 달러입니다. 달러가 약해져 주느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1155까지는 보자 했는데 1155쯤 오니까 또 이란 사태가 나와서 돌기도 하고 또 1155, 1200원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1등 공신인 당국이 그동안에 작년에 그렇게 팔면서 매도 개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밀 당국은 아니죠. 그쵸. 이제 더 밀릴 것 같으면 또 받쳐주겠죠. 그래서 확신을 가집니다. 1150m는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위로는 1200까지 1200도 쉽지 않다. 쉽진 않다. 당분간은. 굉장히 짧은 박스권이네요. 짧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고 예.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올 한해 달러 약세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예. 골드만삭스는 자꾸 얘기하죠. 너무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라. 달러 약세로 그렇게 크게 뭐 수익 내기는 힘들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골드만삭스는 그러면 거기 베팅한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예.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유보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 달러가 약해져 주는 것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다. 이득이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매년 증권사들이 그 밴드 상단 하단을 주잖아요. 근데 소장님도 그 전에 저하고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도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평균 1920에서 50 정도 줬고요. 하단을 상단 2400에서 1920? 20에서 50 정도 줬고 하단을 상단 보니까 2350에서 2450 사이예요. 지금 최상단이 지금 2200인데 1950에는 20을 갖다가 하단으로 제시한다고요? 제시를 하고 우리 증권사 왜 그렇게 약해졌어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쫄아 있지 전부? 근데 올해 변동성이 좀 강해질 것이다. 아. 대선도 있고라는 이유가 여기에 붙었고요. 연구원들. 대선이 있는데 왜 빠져요? 장이? 미국 대선. 좀 변동성이 좀 강해질 것이다. 그 앞두고. 아 미국 대선? 네, 뭐 우리 총선도 있다. 뭐 얘기들이 있고. 총선인데 왜 빠져요? 근데 누가 사실 총선 앞두고 장 빠뜨리는 정치 집권 세력이 어디 있다고? 저한테 그러시면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 상단은 어디까지? 상단은 2,400 정도로 지금 제시를 하더라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2,500 얘기도 뭐 나오는데 500 제시한 지금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연말 종가가 2,200인데 2,400 같으면은 예. 10%도 못 간다고? 왜 저한테 그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그래도 2,500까지만 가져도 사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 1,800대 왔잖아요. 오랜만에. 아찔했어요, 진짜. 안 달라지고는 우리 시장도 안 달라집니다. 예. 정책이 안 달라지고 기업가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서 대한민국 사람들 갖다 고용하면서 대한민국에 설비 투자를 해가면서 여기서 내가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품게끔 해줄 만한 변화가 안 생긴다면은 우리 장이 갈 이유는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외국인이라도 그런 나라에 주식 별 관심 없습니다. 이머징이 좋다고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올 한해 이머징 굳이 한국 말고 이머징 많아요. 예. 여기서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우리 가장 못 갔으니까 갈 것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지금 뭔 놈의 무슨 정치 이름 대면서 테마주 얘기하고 앉았습니까? 외국인들이 그런 거 쳐다보고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예. 달라지지 않고서는 그거 하다. 그리고 우리 정권사 철 많이 들었네요. 하단 확 낮추고 상단은 생각보다 적게 하는 걸로 봐서는. 옛날에는 무조건 뭐 2,800 얘기했죠. 3천 간다는 소리가 안 나온 게 다 신기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원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5G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새해 포문을 열다. 어제 워낙 뭐 시원하게 잘 달렸고요.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연초에 가장 강할 수 있는 섹터 이제 주도주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찾고 계신데요. 일단 포문을 5G와 관련된 부분 섹터에서 좀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가장 뜨겁게 오른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조정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좀 나눴지만 전체적으로 5G는 올 1분기를 지나면서 다시 이제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한 템포 빨리 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정부에서 나온 시책이 좀 크게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정부가 5G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망 투자와 관련해서 세액 공개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고요. 여기에 이제 콘텐츠 육성 그리고 특히 이 5G와 관련된 장비,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삼성전자나 혹은 하웨이 혹은 노키아 같은 부분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수출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5G와 관련된 부품 장비주에 가장 큰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5G 섹터는 지금 이제 한중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좀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망 구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상당히 높았고요. 반면에 이제 1분기부터 본격적인 망 구축에 지금 들어가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하웨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논쟁이 붙으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시행을 했지만 상당히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중 협상 결과를 좀 가지고 5G 인프라 설비를 재개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중국도 1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5G 서비스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이 최근에 이제 1분기부터 이제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전에 5G망은 대부분 다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필요했기 때문에 한중일이 아마 이번 해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고 유럽과 미국 여기 이제 뒤따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5G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수요와 관련된 호재가 좀 이어질 개연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상당히 상승한 이후에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상당 부분 좀 조정받았던 부분이 이번 1분기를 지나면서 이제 다시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제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이 부분은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KMW나 오이솔루션 여기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메리트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PR을 보면 대부분 이제 10배 미만으로 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인데 반면에 이제 작년에 상승분이 실적을 넘었으면서 고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개연성이 좀 큽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5G에서 계속해서 수요 모멘텀이 좀 붙으면서 상승 여력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하신다면 5G는 올 한 해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함께 볼 만한 섹터들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5G 관련된 섹터를 좀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오늘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KMW나 오이솔루션 여기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이 좀 있고 관련 섹터로는 역시 5G가 역시 발생하게 되면 휴대폰 교체 수요부터 관련되어 있는 뭐 카메라 모듈이나 MLCC 이쪽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들도 5G 모멘텀을 등에 업고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로서 5G와 연관지어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 점검까지 함께 짧게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